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정말 이 세계 무기사에, 특히 현대 무기사에 큰 획을 그은 그런 무기, 정말 초 베스트셀러입니다. 8만 대나 생산이 되었습니다. 초 베스트셀러 M113 보병 수송 장갑차입니다. 장갑차 하면 그냥 떠오르는 거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국 육군도 지금 한 3,000대 가량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M113입니다. 시리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보병이라고 하면 걷는 것을 이제 보병이라고 하죠. 이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데 보병이 이 걷는 것을 해방시켜 준 게 바로 장갑차예요. 바로 2차 대전 때 미국이 M3 하프트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하노마그라고 하는 장갑차를 만들었죠. 하프트랙과 하노마그는 공통점을 가진 장갑차예요. 트럭을 개조한 겁니다. 이제 앞은 이렇게 타이어가 달려 있고 뭐 똑같아요, 트럭하고. 그런데 뒤가 이렇게 이제 험로 주파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궤도를 갖다 붙였어요. 원래 이제 이 정도 되는 트럭은 뒤에 타이어가 한 개 있든지 아니면 타이어가 두 개 있든지 뭐 그런 트럭 아니겠습니까? 그 타이어를 떼고 궤도를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짐칸에다가 이렇게 철판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 운전은 일반 트럭하고 비슷하게 하면서 뒷부분이 다만 궤도였던 겁니다. 뒤가 이제 구동장치가 있죠. 후륜 구동이니까. 그렇게 해서 험로 주파 능력을 높인 게 미국의 하프트랙 그리고 독일의 하노마그인데 이런 장갑차들의 뭐 극초기형 장갑차라고 할 수 있는데 장갑차들이 정말 편했지만 역시 아메리카는 차를 타고 다녀야지 이제 이렇게 편했지만 방어력이 너무 취약했어요. 보시다시피 상부 장갑이 없습니다. 뚜껑이 없죠. 오픈탑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 하노마그나 하프트랙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수류탄을 까서 그냥 풍덩 집어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래 쓸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2차 대전 기간 중에 정말 이 보병들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장갑차 만들자 해서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그 장갑차가 바로 M44 다목적 장갑차입니다. 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이 서 있어요. 이거 미육군 홍보 사진인데 라이프지에 게재된 사진이에요. 사람보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크죠. 궤도를 이렇게 보면 딱 봐도 M48, M47 전차의 궤도하고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차 차체하고 거의 비슷한 덩치에다가 키도 이렇게 높이 만들고요. 그렇게 이제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도에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보병이 무려 24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와, 지붕도 있고 공간도 넓은 게 딱이지 말입니다. 너무 좋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 한 대 엎어지면 한 개 소대 전부 골로 간다는 생각을 안 해봤냐?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너무 크니까 당시 2차 대전 기간 중에 뭐 도로가 지금처럼 완전히 제대로 된 도로는 아니겠죠. 좁은 도로도 있고 파손된 도로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넘어질 수가 있죠. 도로가 좁다 보면 그러면은 뒤집어집니다. 다 죽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갑차 그러면은 한 개의 분대를 싣고 따로따로 분대 전투를 이제 하는 그런 수송 장갑차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24명을 여기다 실으니까 이거는 뭐 소대도 아니고 두 개 분대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너무 덩치가 크고 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이거는 시제품 8대만 생산하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접으면 또 안 되니까 다른 거 하자 해가지고 다른 장갑차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M75입니다. 그런데 이 M75는 18.8톤 그리고 시속 69km 나름 성능 괜찮아요. 그런데 탑승병력이 승무원 2명에 보병이 14명입니다. 이것도 애매하죠. 한 개 분대가 10명인데 4명은 또 어디서 가져오고 또 남으면 또 뭐합니까? 애매하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이게 7만 5천 달러였는데 1952년 우리 6.25 기간 중이었죠. 그때 7만 5천 달러. 그때 6.25 때 이제 아주 큰 활약을 했던 F-86 세이버 전투기, 그 세이버 전투기의 가격이 당시 22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7만 5천 달러니까 전투기의 3분의 1 가격이죠. 그러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하마에서 생산하는 K808이 한 15억 정도 하고 카이에서 생산하는 FA-50이 한 3천억 정도 하니까 전투기보다 장갑차가 순수하게 수송 장갑차는 한 20분의 1
또는 한 10분의 1 이 정도 돼야 적정한 가격인데 이건 지금 3분의 1의 가격이니까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1729대만 생산을 하고 바로 접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또 개발을 하고 있었던 이 M59 이거는 이제 가격도 괜찮고 좋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승무원 2명에 10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긴 것도 보시면 지금 현대적인 M113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앞에 파도막이도 있고 그래서 이거 괜찮다 해서 6,300대나 생산을 했는데 문제는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19.3톤.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연비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이제 가솔린 엔진이었다 보니까 이거 뭐 한 150km만 가면은 다시 연료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불안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연비 좋고 좀 가벼운 그런 장갑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6,300대만 생산하고 접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6,300대, 이야 그러면 전군에 다 깔았구나. 아니죠. 당시 미군은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 육군이 한 50만 명 되는데 그런데 3,000대 정도의 장갑차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육군은 그냥 순수하게 걸어다니는 알보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3,000대 장갑차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6,000대의 장갑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 정도 되는 덩치에서 6,300대는 전군에 다 깔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말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새로 하자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공수가 가능한 장갑차가 필요하다. 보병 수송 장갑차가 필요하다 해서 1958년에 미 육군이 FMC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야 지금 쓰는 M59 그거 다 참 좋긴 한데 너무 무거워서 수송기에 안 들어가네. 너희 나랑 경량 장갑차 사업 좀 할래? 이렇게 됐어요. FMC가 야 이 고객님 정말 보는 눈 있으시네. 저희가 그럴 줄 알고요. 미리 시제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좀 보실래요? 이렇게 됐어요. 시제품을 벌써 만들어 놨다고? 얘들 정말 대단한 애들이네. M59보다 엔진은 파워업 했고요. 내부 공간은 넓히고 중량은 낮춘 모델인데요. 고객님 선택에 따라서 강철 장갑 버전인 T117 그리고 알루미늄 장갑 버전인 T113 둘 중에 하나 고르실 수 있습니다. 골라잡아 땡입니다. 알루미늄? 아니 우리가 마시는 그 통조림 소재 말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해?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방어력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FMC가 아유 고객님 요즘 알루미늄 합금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무게는 가벼워도 어지간한 소총탄 다 막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실래요?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M59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당시 이제 미국이 주력으로 운용하던 C-46 수송기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공수, 공정 이런 거 해외 원정 작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송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송기에 좀 넣을 수 있는 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가벼워서 연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알루미늄 장갑 버전 귀가 솔깃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1959년 T113을 선정을 합니다. 자, 중량은 10톤급, 방어력은 전면은 12.7mm 기관총 맞고요. 측면은 7.62mm 소총탄 막아냅니다. 어때요? 오, 쓸만한데 당장 계약하자 해가지고 1959년에 시제품인 T113을 계약을 합니다. 이걸 이제 미 육군이 이거 우리 육군에 쫙 깔자 해서 대량 생산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이듬해 1960년 이제 1년 만에 미 육군이 T113에다가 M이라는 제식명을 갖다 붙이고 M113으로 제식 채용을 합니다. 이제 미 육군의 편제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갑니다. 전투 중량은 12.3톤이고요. 길이는 4.8m, 너비는 2.6m입니다. 엔진은 275마력 디젤 엔진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67km입니다. 탑승 병력은 승무원 2명에 보병이 11명 탈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타보고 했는데 뭐 내부가 사실 11명 타면 굉장히 빡빡해요. 그렇지만은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11명 타죠. 우리 한국 젊은이들 그 기준으로 보면 한 8명 정도가 총 들고 이렇게 타면 뭐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는데 11명이 타려고 하면 이제 3열로 앉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대단히 불편해요. 무릎을 서로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4.8m 길이에요.
요즘 승용차, 아주 대형 승용차는 한 5m 정도 길이 하죠. 그러니까 뭐 승용차보다 약간 짧거나 중형 승용차 정도 길이 돼요. 폭은 승용차보다 한 60cm 큽니다. 그래서 실제 뭐 가까이서 보면 이거 뭐 되게 크다, 되게 크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갑차, 그러면 이게 딱 떠오르죠. 너무너무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미군이 사랑한 전장의 택시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발휘됐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월남전 사진인데요. 미군은 이걸 가지고 전 육군에 완전히 뭐 필요한 건 다 이 M113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기본형은 보병 수송 장갑차 M113이죠. 4.2인치 박격포 버전, 그리고 81mm 박격포, 120mm 박격포, 화염 방사기, 자주 발칸포, 화물 수송차, 지휘 장갑차, 군안차, 토우 발사차, 포병 관측차, 앰뷸런스 차, 온갖 바리에이션을 다 만들어서 미 육군에 쫙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월남전 사진인데, 우리 월남전 때 한국 육군의 맹호부대가 월남전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호부대에게 미군이 44대의 이 M113을 공여를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맹호부대가 사상 처음으로 장갑차 M113 44대를 받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수도 기계화 사단, 우리 한국 육군의 기계화 부대의 표시가 됐죠. 그래서 미군은 토탈 우리 한국에게 600대 가량의 이 M113을 공여를 했습니다. 줬어요. 사실은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국산화하는 과정이 좀 있어서 600대만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기계화 부대 창설에도 기여를 했던 이 M113, 완전히 전 세계 이 자유진영, 자유진영뿐만 아니고 하여튼 전 세계를 그냥 석권해버립니다. 어떻게 석권했냐? 전 세계에서 카피가 된 걸작입니다. 몇 대가 생산됐는지 추정도 사실 안 돼요. 제가 제목에 8만 대 했는데 8만 대는 사실은 추정치입니다. 자, 미국은 이 M113을 가지고 이거는 방어력이 너무 약하니까 이 AIFB, 즉 보병 전투 차량 만들자 해서 이 업체 주도로 FMC에서 역시 이제 전면에 파도막이 갖다 붙이고 해서 방어력을 그렇게 강화시키고, 측면에 증가장갑 붙이고 25mm 기관포탑 갖다 붙인 이런 버전까지 만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이거 미국이 채택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그걸 보고 야, 저거 좋은데 해가지고 한국이 즉시 그걸 카피해버립니다. 짝퉁을 만들어버리죠.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포탄만 없죠. 포탄만 우리가 12.7mm 기관총 딱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방패 갖다 붙여서, 이 방패가 이제 기가 막힌 것이죠. 원래 이 방패가 터키가 여기 있는데 측면, 후면만 보호가 되는 방패예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다가 전면에 추가로 이 평평하게 생긴 이 방패를 더 갖다 붙여가지고 더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방패를 만들었고, 이건 이제 우리 아이디어예요. 방패 요거만. 나머지는 그냥 다 요거 AIFB 그대로 갖다 뺏겼습니다. 우리 이렇게 뺏겨가지고 2,000대 가량을 생산을 했죠. 그리고 이제 터키는 ACV-15, 이거는 터키는 정품 구매했습니다. 우리는 짝퉁 생산했고요. 터키는 정품 구매. 그리고 이 터키는 정품 구매 한 1,500대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젤다는 M113 이 원판을 그대로 샀어요. 사가지고 이스라엘은 또 개조의 달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보시듯이 측면에 증가장갑 완전히 갖다 붙이고, 전면 측면 할 것 없이 완전히 장갑으로 빙 둘렀어요. 왜냐? 얘들은 뭐 매일 실전하니까 진짜 이대로 나가면 다 죽겠다 해가지고 장갑을 덕지덕지 갖다 붙였습니다. 요즘은 여기다가 슬랫 아머라고 해서 철망 같은 거 그거까지 또 갖다 붙여가지고 RPG-7 또 막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정품 사서 애프터마켓에서 스스로 튜닝을 했고, 터키는 정품 구매, 우리는 짝퉁 생산, 그리고 이제 하면서 전 세계 이만큼 많이 팔았어요. 여기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나라들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이 나라들은 1,000대 이상을 구매한 나라들입니다. 1,000대 이상을 구매하거나 공여받은 나라들. 정품 M113을 1,000대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흰색입니다. 왜? 우리는 정품은 600대, 그리고 짝퉁으로 K200을 수천 대를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흰색, 나머지는 정품 1,000대 이상.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어력입니다. 방어력이죠. 전면 12.7mm는 철판이 두꺼워서 12.7mm가 아니고, 전면에 보시다시피 엔진이 있어요. 엔진. 여기
이 문을 열면 이게 본넷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 때문에 전면은 12.7mm까지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측면은 이제 소총탄 방어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근거리에서는 막아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월남전에서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력과 방어력 모두 떨어지는데 도대체 왜 쓰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뭐 우리는 뭐 이거 쓰고 싶어서 쓰나요? 예산이나 좀 주고 그런 소리 하던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소련이 BMP라고 하는 보병 전투 장갑차를 만들었죠. 여기는 보병 수송 장갑차인데 소련이 보병 전투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미국이 쇼크 받은 겁니다. 야, 우리도 보병 전투 장갑차가 필요하구나. 해서 미국은 브래들리라고 하는 전투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81년도부터 미 육군이 그 브래들리 장갑차를 채용해서 쫙 깔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브래들리는 비싸죠. 그래서 기계화사단이나 기갑사단 같은 곳의 그런 보병 부대들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주고 나머지 지원 부대들 그리고 2성급 부대들은 전부 M113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갑사단이라 하더라도 지원 용도의 병력들은 M123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브래들리하고 M123의 양강 체제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60년 됐죠. 왜냐? 1960년도에 생산됐다가 지금 2020년이니까 정확하게 60년 환갑입니다. 환갑. 그래서 물론 1960년대 생산된 그 M123이 똑같은 차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컨셉이 굉장히 구식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차세대 보병 수송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M1283. 이 M1283 딱 보기에도 훨씬 덩치가 커 보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시제품인데 이거는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를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부터 생산해서 M113을 대체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고 워낙 많이 깔렸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한 7, 8년 이상 뭐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미국은 이 M113 장갑차를 70년 정도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장갑차를 70년 쓰는 건 아니겠지만 70년이나 쓰게 되고 우리 한국 육군 같은 경우도 이 M113 지금부터 10년, 20년 더 쓰겠죠. K200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M123 장갑차를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뭐 대공포 버전이라든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M113 1960년대부터 제식 채용되기 시작한 이 M113이 앞으로 한 30년만 전 세계 어디서든지 더 쓰면 이것도 100년 무기가 되는 것이죠. 100년 센츄리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M113이 100년 동안 쓰는 그런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장갑차 M113 우리 한국 육군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장갑차 M113 K200의 원조죠. M113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